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세 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덫을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처벌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이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매달 평균 9만 원, 많게는 17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그대로 삭감해버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으로 잡히면 병원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아 내가 받을 몫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세 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덫을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이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매달 평균 9만 원, 많게는 17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그대로 삭감해버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으로 잡히면 병원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아 내가 받을 몫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세 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덫을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이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매달 평균 9만 원, 많게는 17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그대로 삭감해버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으로 잡히면 병원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아 내가 받을 몫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세 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덫을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처벌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이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매달 평균 9만 원, 많게는 17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그대로 삭감해버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으로 잡히면 병원비 지원을 받는 유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아 내가 받을 몫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3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덫을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처벌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이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매달 평균 9만 원, 많게는 17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덜 받고 계십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을 그대로 삭감해버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그만큼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른 것으로 잡히면 병원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조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독소 조항들을 바로잡아 내가 받을 몫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겹고 인자한 미소의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바로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그리 간단하지도 때로는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 기준선. 바로 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금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을지 모를 계산 방식의 오류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독소 조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개혁을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불합리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여기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조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줍니다. 반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어떨까요?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보증금의 5%만 공제받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져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탈락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순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성실한 시민들이 노후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에 3가지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번 돈보다 소득이 훨씬 적게 잡힙니다. 금융소득도 1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평생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소득만큼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30%에서 최근 50%로 그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만 이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은 또다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했던 분들이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순은 줬다 뺏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더들 모두 피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